이제 미래는 나의 이야기다. 우리는 왜 끊임없이 공부하고 배워야 할까요? 배움의 원초적인 목적은 생존의 질을 높여 완전한 자유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배움이란 것은 바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과정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세상을 살아갈 갖춤의 과정인 거지요. 두 번째, 생존 능력이라는 게 있지요. 할 줄 아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주도적이고 자기 경험을 통제하며 생존의 질을 극대화할 줄 압니다. 세 번째, 완전한 자유입니다. 생존 능력을 높이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타인이나 환경에 종속되지 않고 완벽하게 자유로워지기 위함입니다. 인간 지능의 시작은 바로 혼돈을 구분하여 세상을 통제하는 겁니다. 구분, 바로 디스팅기션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지적 활동은 바로 생존에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분하는 일이지요. 예를 들면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줄 알고 먹을 것과 독이 드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거지요. 두 번째는 통제입니다. 컨트롤입니다. 숫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곧 자기 경험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이지요. 세 번째는 확장입니다. expansion입니다. 이 지적 체계를 전승하고 축적함으로써 인간은 세계를 지배하고 확장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지요. 지식의 진화입니다. 전혀 다른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영토를 여는 일이지요. 스티브 잡스는 창조는 연결이라는 말을 하였지요. 탁월한 인간은 은유하는 인간입니다. 시에서 하얀 별과 밥이 연결되듯 이질적인 것에서 동질성을 발견할 때 비로소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남이 열어놓은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지식적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진정한 창의이고요.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식의 수입자입니까? 지식의 생산자입니까? 지식의 수입국과 지식의 생산국을 비교해 보면 지식 수입국의 핵심 역량은 정답 찾기이지요. 이미 만들어진 해결 방법을 숙지하고 적용하는 것에 끝납니다. 하지만 지식 생산국은 핵심 역량이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 시대의 병인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지식 수입국의 존재 방식은 우리라는 집단 속에 머물게 됩니다. 하지만 지식 생산국은 존재 방식이 나라는 독립적 주체로 존재하는 거지요. 지식 수입국의 심리 상태는 안전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회피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을 생산하는 국가는 심리 상태가 불안을 감당할 줄 알고 용기와 과감성을 발휘할 줄 알지요. 그래서 지식 수입국의 결과는 인류의 삶에 머무릅니다. 즉 타인이 만든 문명의 판단을 따라가는 것에 한정되지요. 하지만 지식 생산국은 결과가 인류의 삶입니다. 문명의 방향을 스스로 질문하고 개척하는 거지요. 삶의 경계를 넘어 미지의 영토로 도약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암은 과거이지요.
그리고 안전이고요. 계획입니다. 용기를 통해서 모르는 영역으로 가야 하지요. 모르는 영역은 미래이고 꿈이고 그리고 불안입니다. 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과거 지향적입니다. 영토를 확장하려면 필연적으로 모르는 영역으로 나가야 하는 거지요. 모든 지적 활동과 도약은 지식의 범위를 넘어선 용기의 문제이지요. 실현 가능해 보이는 것은 계획에 불과한 겁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험난한 영역으로 넘어갈 때 비로소 그것은 꿈이 되는 겁니다. 현대인의 조건은 문명의 방향에 대해 스스로 질문할 수 있는가입니다. 대답하는 자에서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현대인이라면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질문을 놓치는 삶은 다른 사람이 만든 주도권을 따라가는 삶이며 그것은 바로 이주적인 삶입니다. 정해진 것을 손상 없이 뱉어내는 대답의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 자기 삶의 정체에 대해 질문할 능력을 찾아야 하는 겁니다. 진정한 나는 정답이 아닌 질문 속에 존재하는 거지요. 대답하는 자는 통로에 불과하지요. 대답할 때 인간은 지식과 이념이 통과하는 단순한 통로에 불과하며 집단인 우리로 존재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은 집단이요, 지식이요, 신념인 겁니다. 하지만 나는 호기심이며 욕망이고 충동이지요. 그래서 나는 질문하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진정한 자아는 내면의 호기심, 욕망, 충동이 개입된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를 가두는 우리의 정면으로 맞설 때 비로소 자기만의 행복과 미래가 건립되는 겁니다. 나만의 장르가 탄생되어야 하지요. 설계도 이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계도는 계획과 지식이지요. 이야기는 감동과 장르인 겁니다. 스스로 던진 질문에서 시작하여 일정 수준에 오른 고유의 영역이 바로 장르인 겁니다. 장르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인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아는 것을 자신만의 예시와 이야기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닌 거지요. 장르는 단순한 계획, 설계도가 아니라 개인의 삶, 꿈, 감동이 개입된 나의 이야기에서 비로소 탄생하는 겁니다. 학습의 역학이 있죠. 학습, 날개짓을 받쳐주는 지식의 공기인 겁니다. 익힐습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깃, 우와 흰 백이 합해진 글자이지요. 어린 새, 흰 백이 태양을 향해 끊임없이 날개짓하는 실천적 노력의 모습입니다. 공기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바탕이 되는 거죠. 새가 날기 위해서는 자신의 크기만큼 날개짓을 떠받칠 공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 공기가 바로 우리가 쌓아가는 지식과 고전의 바탕이 되는 거고요. 즉 공기는 지식의 바탕, 그게 바로 양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목표는 저 멀리 태양인 거죠. 노력을 받쳐주는 거대한 지식의 바탕 없이는 결코
높은 곳으로 우리는 비행할 수 없습니다. 고전의 매력이 있지요. 고전은 단편을 넘어선 거대한 연결성과 확장성을 줍니다. 공부의 핵심은 내가 처한 현실을 어디에 연결할지 아는 힘인 겁니다. 고전은 한 사람이나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그것을 둘러싼 거대한 맥락과 연결하며 전체적인 시각을 제공해 줍니다. 이 연결성이 통찰력과 직관을 기르고 마침내 새로운 생각과 창조를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요. 천지인의 지적 생태계입니다. 단편적인 지식이 통합적 지혜가 되는 순환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하늘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바로 음양의 체계, 별, 주역, 시간 등이지요.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정치, 한의학, 그 다음에 신체, 황제, 내경 등을 공부해야 하죠. 땅에 대한 공부도 필요합니다. 공간에 대한 이해와 식물과 만물에 대한 성장, 생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전 공부는 사람, 정치, 의학, 하늘, 음양, 시간, 땅, 공간, 만물이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하는 체계임을 깨닫게 하는 궁극적 실천적 학문인 겁니다. 배움의 최종 목적은 간단합니다. 내어줌의 기쁨과 실천이지요. 어려서 하는 이론 위주의 공부는 어디에 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부로 풀리지 않던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깨우칠 때의 즐거움은 압도적인 겁니다. 이 거대한 깨달음의 궁극적 목적은 나 혼자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공부는 남을 주기 위한 것이지요. 인생 자체는 탐험인 겁니다. 안전한 곳에는 꿈도 없습니다. 모든 지적 탁월성과 확장은 당신의 내면에서 출발하지요. 불안을 감당하는 모험을 감행해야 합니다. 짧은 인생이지요. 이제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할 시간이 오는 겁니다.